관성에 대해서 배워보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관성이라는 거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은 커져. 여기 관성에서는 예시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관성은 작용을 해.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버리면 우리는 아까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은 관성이 있어서 뒤로 이렇게 쏠리게 돼. 수레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갑자기 수레를 출발하게 되면 수레에 있던 비커에 있던 물은 아까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뒤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지. 운동하던 상태에서도 관성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잘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갑자기 섰어. 그러면 사람은 아까 앞으로 가고 있던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지. 수레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게 되면 수레에 있던 물은 계속 앞으로 가려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야.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보면 갈릴레이는 마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마찰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진행된 실험이라서 사고 실험이라 그래. 공을 O의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기울어진 곳에서 마찰이 없는 곳에서 공의 움직임을 보면 공 O에 있던 물체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운동 에너지를 최대로 가지고 그 운동 에너지의 속력으로 A의 위치까지, 자, 아까 있던 위치까지 그대로 올라가게 되지.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없어. 에너지 소비가 없으니까 얘는 처음에 있던 위치 그대로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돼. 그래서 얼마만큼 얘네를 기울여 준다고 한들 이 공은 같은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 기울기를 완전히 눕혀서 바닥까지 눕혔을 경우에는 공은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될 거고 그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은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던 상태 그대로 공은 그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으로 관성 실험인데 실로 돌을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B 부분의 실을 빠르게 잡아당기면 실은 B에서 끊어져. 아직 돌까지 그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고 돌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인 거고 B를 천천히 잡아당기면 A가 끊어지는데 천천히 잡아당길 때는 돌을 당길 수 있는 힘까지 걸리게 되는 거야. B와 돌까지 잡아서 A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지. 자동차 안전벨트도 자동차 충돌을 갑자기 해서 멈추면 우리 몸은 계속 앞으로 가던 상태로 앞으로 쏠리게 되겠지?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밖으로 튕겨 나가게 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벨트를 하는 거야. 자, 관성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P라 그러고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M 곱하기 V. 질량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질량이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질량이 똑같은 상태에서 속력이 5m/s로 달리는 거랑 20m/s로 달리는 거랑 운동량은 당연히 속력이 더 높은 애가 운동량은 더 많겠지? 그리고 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질량이 더 큰 사람이 100kg인 사람과 50kg인 사람이 있으면 100kg인 사람이 훨씬 더 운동량이 많겠지?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충격이 빵 하고 가해지는 거야. 그러면 충격량만큼 이 달리고 있던 사람의 운동량은 변화가 되겠지? 그거를 나중 운동량이라 그래.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있는데 거기에 충격량이 가해지면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충격량이 되겠지. 그 원리도 한번 잘 기억해두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같은 상태라서 여기는 kg/m/s고 충격량은 Nm/s이지만 그냥 여기선 숫자만 더하거나 빼주면 돼. 운동량을 구해라 그러면 kg/m/s로 써주고 충격량을 구해라 그러면 Nm/s로 써주면 돼. 다음 그림에서는 처음 운동량이
mv제로 있었는데 델타 t라는 거는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야. 델타라는 거는 변화되는 시간 동안이야. 어떤 기간을 가져. 그래서 델타 t 동안 힘을 받으면 mv로 속도가 바뀌어서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프가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시간 힘 그래프가 있고 시간 운동량 그래프가 나오고 또 시간 속력 그래프도 나와, 뒤에서. 시간 힘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시간과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었지. 그래서 면적이라는 거는 x축 곱하기 y축이 돼.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면적은 충격량이 되는 거야. 얘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이 면적은 충격량이 되는 거 알아두면 되고, 문제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시간 운동량 그래프야. 시간 운동량을 아예 주어진 거거든. 그럼 보자. A는 2초 뒤에 운동량이 0에서 처음에는 0이었는데 운동량이 1로 바뀌었어. 그러면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1이 되는 거지. 1만큼의 충격을 받았으니까 2초 뒤에 운동량이 1로 증가하게 된 거야. 4초일 때를 보면 A는 운동량이 처음엔 0이었는데 운동량이 2로 바뀌었어. 그러면 4초 동안에 A가 받은 충격량은 2만큼이 되는 거지. 그럼 B를 보면 2초 후에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없고 4초 후에도 운동량의 변화량은 없어. 0초부터 4초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전혀 없으니까 B는 그 어떤 충격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야. 충격량은 0이 되는 거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 운동량 그래프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충격량을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시간 속력 그래프 한번 해석해보자.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야. 0에서 2초까지는 처음에 0에는 운동량이 0이 되겠지. 속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2초일 때의 속력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운동량을 알 수 있겠지. 질량이 2kg인 물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2초일 때 이 물체의 운동은 2kg 곱하기 4m/s가 돼. 그러면 2초일 때의 운동량이 8kg m/s가 되겠지. 그럼 처음에는 운동량이 없었는데 2초 동안의 운동량이 8kg m/s가 됐으니까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8이 되는 거야. 8만큼이 되는 거고, 2초부터 7초까지를 한번 보면 2초일 때 운동량이 8kg m/s였고 7초일 때도 속력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7초일 때의 운동량도 8kg m/s가 되겠지. 그러면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어떤 충격도 받지 않은 게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없고 충격량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7에서 9초까지는 속력이 줄어들었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 거야. 7초일 때는 8kg m/s의 운동량을 가졌었는데 9초일 때는 운동량이 0이야. 속력이 0이니까. 그러면 2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8이 되니까 얘는 8kg m/s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된 거지. 자, 그럼 그래프에서 가에서는 속력이 증가하는데 다에서는 왜 속력이 감소하느냐? 0에서 2초에는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얘가 충격을 받으니까 속력이 점점 더 증가한 거고, 7에서 9초까지는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점점 감소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도 충격량을 줄 때 영향을 준다는 거. 힘이 작용한 시간에 따른 충격의 차이를 보면 가해지는 충격량, 같은 위치에서 같은 달걀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둘이 동일하겠지. 속력과 질량이 같으니까. 그랬는데 둘 다 바닥 상태에서 멈춰버렸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상태가 되니까 A랑 B의 충격량은 둘이 다 같은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은 충격량이 되니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같아. SA랑 SB는
면적이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A에 있는 계란은 왜 깨지고 B에 있는 계란은 왜 안 깨졌냐? A에 있는 계란은 두 개가 충격량이 똑같을 때 바닥에 닿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 시간이 짧으니까 계란이 받았던 힘이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계란이 받은 힘이 엄청 커진 거야. 그럼 쿠션에 떨어진 계란은 바닥까지 닿는 시간이 길게 늘어졌으니까 계란이 받는 충격력이 작아진 거지. 그래서 계란이 안 깨진 거야. 가해질 때의 충격량이 있었고 받았을 때의 충격량이 있어. 이 I는 똑같은데 시간을 길게 받으면 충격력이 작아지고 시간을 작게 받으면 이 계란이 받는 충격력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같은 충격을 줘도 받았을 때의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힘이 달라지는 거지. 운동량과 충격량의 문제풀이 한번 보자. 처음에 야구공이 가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해서 20kg/ms가 되고 나중 운동량은 반대 방향으로 2kg인 야구공이 5m/s로 움직이게 되니까 10kg/m의 운동량을 가지게 돼. 그러면 이 야구공은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서 이런 나중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데 벽에 부딪힐 때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야. 만약에 벽으로부터 20N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야구공은 벽에 충격받은 만큼 같은 운동량이 가진 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멈춰야 돼. 그런데 이 야구공은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갔으니까 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30N가 돼야 1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처음에 20kg/ms만큼의 운동량을 가졌지만 어디에 어떤 것에 부딪혔냐에 따라서 충격을 받는지에 따라 받는 충격량이 달라져. 그래서 지금 벽으로부터는 30N만큼의 충격을 받은 게 되는 거지. 이 원리랑 똑같이 생활 속에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유리컵에다가 뽁뽁이를 싸는 거는 유리컵이 떨어졌을 때 바닥에 닿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이 유리컵이 받는 충격력을 낮춰주는 거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시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미 충격량은 정해졌어. 그런데 이거는 충격량 I는 정해졌는데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이 물체나 사람이 받는 힘, 충격력을 작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야. 놀이 매트도 아이가 떨어졌을 때 바닥까지 닿는 그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아이가 받는 충격력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포수용 글러브도 공을 딱 받았을 때 멈춰버리면 시간이 짧으니까 포수가 모든 힘을 다 받게 되잖아. 그래서 공을 받으면서 팔을 뒤로 이렇게 빼는 거야. 빼면서 공을 받게 돼. 그러면 받는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포수가 받는 충격력을 낮게 해주는 거지. 멀리뛰기도 한 번 점프를 했을 때 충격량은 정해졌는데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구부려서 시간을 길게 해주면 우리 몸에 도달하는 충격력을 낮게 만들어주는 거고 자동차 범퍼도 자동차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사람한테 충격이 올 때까지 범퍼가 그 충격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받는 충격력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인 거지. 관성도 그렇고 충격량도 그렇고 충격력도 그렇고 그 예시들을 잘 알아두자.